네, 처음 소개드릴 경주는 이제 서울 1경주고요.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이제 앞말의 경주입니다. 전체 1200m 경주 거리가 되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번마 러브아치라든가 6번마 블랙루키, 9번마 뉴호프, 이 세 마필이 치열한 이제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선 전개가 가능한 뭐 4번 동서여걸이나 10번 월드매니피, 그리고 스마트 대보 등이, 이제 그 다음에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보여진 걸음으로는 좀 능력차는 좀 나보이는 인기마 혼전 경주입니다. 자, 1번마 러브아치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늦발을 했지만, 막강한 추입력으로 1000m에서 추입 우승을 한 말입니다. 역시 요즘 그 이역 기수 상당히 좀 기승이 좋아졌죠. 네, 두 번째 경주,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서 역시 초반 스타트 타임이 나쁘진 않았지만 상당히 빠른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에서 좀 초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m 거리에는 조금 약점을 보이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번마 환상 터치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 지금 그 조교하는 모습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보여지는 걸음이 너무 없습니다. 자, 3번마 봄꽃은 뭐 주행심사만 잘 뛰는 말처럼 보이고요. 4번마 동서여걸은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에서 이제 그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갔을 때 좀 더 힘을 낼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이게 마체도 상당히 작고 그래서 어떤 그 몸싸움을 버티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5번마 미스 스피드 기수가 마음에 안 들고요. 자, 6번마 블랙 루키. 자, 상당히 좀 기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보시면 데뷔전에서 스타트가 전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가 좀 나아지고 문세영 기수가 타고 좋은 스타트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버티지를 못했고요. 직전 경주 이제 불량주로에서 선입권 곱게 따라가다가 외곽에서 좀 3선 정렬하다가 이제 2선 정렬하고 그러면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고고스타를 물리치고 갔는데 저는 이 경주는 이 블랙루키가 약간의 운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런 표현을 하죠. 뒷말이 취입을 해서 들어갈 때 이제 따라 들어간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까지 9번 블랙루키하고 고고스타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고고스타가 조금은 더 앞서는 걸음이었어요. 근데 외곽에서 8번 럭키월드가 치고 들어가면서 블랙루키가 좀 따라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임력이 없는 말은 아닙니다. 추임력이 없는 말은 아니고 국산마 6등급은 뭐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자체로 어떤 추임력이 막강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과인기에 비해서는 능력이 그렇게 많은 마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7번마 원더풀 리본은 뭐 설명드릴 게 없고 8번마 태양타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말은 9번마 뉴호프입니다. 제가 뭐 박태종 기수가 타면 좀 주목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일단 이 뉴호프는 처음에 조금 그 순발력이 이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이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꾸역꾸역 밀고서 선입고까지 오고 마지막에 이제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꼭 뭔가 아쉬움이 남죠. 이제 그런 경주 전개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뉴오프를 지금 이 경주에서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자, 인기만 1번마 러브아치가 데뷔전에서 안말 경주에서 데뷔전을 치르면서 1분 3초 9라는 기록으로 추입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 이제 그 두 번째 경주에서는 발빠른 말이 많은 경주에서 결국 따라가지를 못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 러브아치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1번 게이트라는 이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안말 경주에서 이 뉴호프 같은 그 강자들, 다시 말하면 압박이 심한 마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러브와치가 맨 앞선을 나갈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엔 맨 앞을 나가지는 못합니다. 이 전개를 이렇게 보면요.
이 경주는 일단 보여준 모습으로는 4번 동서여걸이 아마 앞장을 쓸 건데 10번마 월드 매니피가 분명히 따라잡을 그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선행싸움 치열하게 해서 월드 매니피가 상당히 선두마를 괴롭힐 건데 전 솔직히 이 월드 매니피가 권성훈 기수만 아니라면 이 월드 매니피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봤던 경주예요. 근데 기수가 마음에 들질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지는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 그러면 1번 러브아치가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올라오는 경주를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선행 싸움을 했다가는 마지막에 좀 퍼질 가망이 좀 높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인 6번 블랙 루키는 이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후에 이제 마지막에 올라서는 전개를 할 텐데 이마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임력이 막강하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뉴호프가 외곽으로 빼서 전개를 한다면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뉴호프가 보시면요. 지금까지 4번을 띄웠는데 다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 3번 게이트. 다 안게이트에서 띄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추입성의 마필들은요. 안게이트 번호보다는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월드맵 미니피 역시 설명드린다고요. 또 하나 관심 있게 보는 말은 시리얼마 스마트 대보입니다. 데뷔전에서는 뭐 러브아치한테 상당히 많은 차이로 졌는데 두 번째 경주에서 조금 이제 살아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좀 약간의 상승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걸음걸이 모습이 조교 상태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좀 발전 가망성은 좀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뭐 인기마 혼전 경주입니다. 인기마 혼전 경주기 때문에 인기마에 대한 믿음을 좀 깊게 가져갈 수밖에는 없는데 저는 약간의 이변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1번마 뉴호프, 그리고 6번마 블랙 루키, 그리고 2변을 노리고 11번마 스마트 데보를 추천하는 경주고요. 거의 최고 인기마겠죠. 1번마 러브아치는 그냥 복병 정도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솔직히 이 러브아치가 강한 말이라면 직전 경주에서 어떤 모습은 좀 보여줬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네, 부경 1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의 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능력마들이 조금은 우위에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잘 봐야 될 거는 이제 7번 부산 에이스입니다. 보시면 이 부산 에이스, 닥터 자이언츠, 성실 소녀, 이런 말들이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 부산 에이스가 1번 게이트에서 빠르게 선행을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그 경주에서 2번마 닥터 자이언츠는 초반 스타트 후 자리를 못 잡다가 3코너 이후 외곽으로 빼서 4코너, 그러니까 직선주로 해서 아주 놀라운 추임력을 발휘했습니다. 놀라운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마지막까지 부산 에이스와 거의 비슷하게 기록상은 뭐 똑같죠.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7번마 부산 에이스는 직전 경주에 좀 편한 선행을 갔다는 거죠. 1번 게이트에서 쭉 빠져나오면서 선행으로 승부를 했고 마지막 무적불패한테 이제 덜미를 잡히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잘 버텨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에 부산 에이스가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가 있으면 일단 어쨌든 7번마 부산 에이스가 선행을 가기 위해서 분명히 김혜선 기수가 강하게 말몰이를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2번 닥터 자이언츠가 좀 게이트에 이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직전 경주와는 다르게 좀 빨리 좀 붙일 수가 있다가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번 경주 인기마인 6번 캐치 더 빅토리도 상당히 빠르게 붙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부산 에이스가 지난 직전 경주처럼 좀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압박을 받을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경합이 일어나고 압박을 받을 것이다 쪽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다면 부산 에이스가 물론 뭐 이번 편성이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보기는 봐야겠지만, 지난 경주처럼 그렇게 쉽게 앞선에 나가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말이죠. 11번 마 장산망치. 이 마필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말입니다. 상당히 좀 발전 가능성을 높게 봤었던 마필인데, 이제 데뷔전에서 이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자리를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아쉬움만 주고 말고 하는데, 보면은, 초반이 좀 붙으면 뒷걸음이 안 되고요. 뒷걸음을 좀 있게 하면은 초반이 너무 늦고, 이제 이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산망치가 과연 이번 경기에서 마지막에 투입할 타이밍이 나오느냐고요. 제가 지금 복병으로 보는 말은 8번마 원더풀 페이커입니다. 솔직히 보면 뭐 그렇게 볼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2번 나왔었고요. 데뷔전에서 이제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직전 경주에서 선입권 전개를 한 후에 마지막에 완전히 퍼졌습니다. 근데 이게 14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필은 봤을 때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위주로 좀 뛰어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근데 직전 그 주행심사의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가 좀 허접한 편성이라고 봐야 돼요. 뭐 강한 편성 뭐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최고 인기마인이 6번 막 캐치더 빅토리도 물론 뭐 싸워온 마필들의 편성이라든가 스타일로 봐서는 이 지금 출전하는 14마리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사실인데, 약간의 공백기가 있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죠. 그런 거로 봤을 때 8번마 원더풀 페이거가 안 될 이유는 솔직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위험한 인기마 7번 부산 에이스를 제외하고 가려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캐치 더 빅토리, 2번마 닥터 자이언츠, 그리고 8번마 원더풀 페이거까지 좀 이변을 노리고 추천하는 경주고요. 11번마 장산망치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인기마 7번 부산 에이스는 저는 지난번과 달리 좀 전개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의 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경주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11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마지막까지 뛸 수 있다 뭐 이런 마필이 한 3마리뿐이 안 보입니다. 2번마 스카이망치, 7번마 신데로, 11번마 비레킹. 아마 이 뭐 3마필이 다 이길 거고요. 특히나 이 스카이망치의 인기가 집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3마필을 믿을 수 있다면 그냥 스카이망치 2번을 놓고 7번, 11번 공략하면 되고요. 그래도 저 배당이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7번 신데로나 11번 비레킹 둘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한 방으로 노리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나머지 마필이 별게 없고 이 3마필뿐이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3마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좀 자신있게 배팅 하셔야 돼요. 근데 뭔가 찝찝함이 있다라면 솔직히 이런 경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맞춰도 돈이 안 되는 경주예요. 네. 자, 이번 경주에 보시면, 자, 2번마 스카이망치 데뷔전에서 추임력으로 이 2착을 차지했죠. 뭐 스타러시라든가 매드블레이드, 뭐 KN라이트, 그래도 국산마 6군에서는 좀 난다긴다 하는 말필들을 꺾고 이제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 마필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경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카이망치가요, 마지막에 직선주로에서 이제 채찍을 갖다 대니까 약간 외곽으로 사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어하려고 박은훈 기수가 되게 좀 열심히 좀 말을 몰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개가 높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덤벙덤벙 뛴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질주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나머지 마필들이 갑자기 뒤로 처지는 바람에 저는 이경주가 이번 스카이망치가 자력으로 우승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뭐냐? 편성이 너무 좋죠. 나온 말들이 너무 보여준 게 없는 경주입니다. 오히려 이 경주에서 이번 스카이망치가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어떤 그 능력상으로는 이 마필이 올 것이다는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100%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내가 뭐 자신이 있어야지 배팅을 하는 거니까 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저는 약간의 의문점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7번마 신대로. 지금까지 보면 6번을 나와서 2착 1번, 1착 1번.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상당히 좋은 성적이죠. 그리고 이 마필은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합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 이제 뒤에서 경주를 풀었어요. 이게 늦발을 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질주 습성을 바꾼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이게 12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뭐 늦발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의도적으로 말을 이렇게 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추진력을 발휘하며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 뭐 당연히 강자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11번마 비레킹은 7번을 나와서 우승도 한 번 했고요. 3착도 2번을 갖다 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은 한 말이죠. 원래대로 따지면 지금 5분에 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일단 기수가 신영철 기수입니다. 신영철 기수가 못한다는 건 아닌데 최근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 이렇게 조교할 때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매가리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말이 전체적으로 되게 좀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처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런 마필은 강하게 그냥 인기만 있고 사라질 말, 그리고 빼야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빼게 되면요, 다른 말이 올라올 게 없습니다. 그나마 뭐 가능성을 보인다라는 게 플라잉 인디인데요. 플라잉 인디 솔직히 뭐 볼 거 있습니까? 다 아래서 놀았죠. 자, 그러면 실전에서 아직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6분마 스큐피드 딕션, 우리의 이혁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본다. 뭐 이것도 말은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주행심사에서 능력 미달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모습이 많이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을 말이 없죠. 그렇다고 이 9번 1위와 하여 30전 뛴 말을 응원 차원에서 베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마가 뭘 놓고 어떻게 베팅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 경주는 어쩔 수 없이 1번 스카이 망치, 이 마필이 좋아서가 아니고 편성이 좋아서입니다. 스카이 망치를 놓고 7번 신대로 그리고 11번 비레킹, 이렇게 세 마필만 추천을 하는 경주인데요. 솔직히 현장에서 보고 정말로 말 상태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거는 현장 예상에서는 당연히 배팅을 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자, 북경 이경주 국산마 6등급의 이제 16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전체 12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600m는 추임마보다는 오히려 선행마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경주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선행마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스타일의 말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6번 에이스 포텐이 단독 선행의 기회를 좀 맞이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과연 1600m를 버틸 수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만은 이제 3번 패션 블레이드 그리고 8번 와일드 인디입니다. 패션 블레이드는 직전 경주에서
아주 뭐 놀라운 지금 추임력을 보여줬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추임력, 국산마 6등급 마필이 이렇게 뛸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추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착을 차지했었는데 초반이 너무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은요, 만약에 좀 앞선에서 빨리 뛰는 이 선행마가 있는 경주에서는 마지막에 추입을 하기는 하지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마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김명신 기수가 타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걸립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경주는 선행마가 없는 경주고 경주가 상당히 좀 느리게 흘러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추임력이라면은 당연히 좀 착승권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 와일드 인디는 데뷔전에서 이제 2착을 차지한 말이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역시 이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놀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추임력으로 올라오는 말. 그리고 10번마 어플리트 탑핏도 역시 추임마입니다. 네, 그래도 어플리트 탑핏은 어느 정도 좀 붙여서 가긴 하는데 붙여가면 또 마지막 추임력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말이고요. 자, 1번마 장삼 프라이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여준 걸음은 뭐 볼 게 없습니다. 작년 경주죠. 11월 달 경주에서 이제 그 역시 추임력으로 승부를 했던 마필이고요. 최근에는 완전히 하향세에 있습니다. 근데 1번 게이트에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있다. 이렇다라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들이 다 추임마예요.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다 추임마다 보니까 야, 이걸 믿고 베팅할 수 있느냐?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마에선 좀 앞선에서 뛰는 말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고 추임마를 가지고 조합을 이룬다라는 게 배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여진 말의 능력으로는 아무래도 추임마 쪽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솔직히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말필보다는 뒤에서 손잡고 올라올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주 치열한 추익 경쟁이 펼쳐질 것이고 결승선 직선 추로까지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보여진 모습대로 이번 경주는 예상을 좀 하겠습니다. 자, 3번마 패션 블레이드, 8번마 와일드 인디, 그리고 1번마 장산 프라이드까지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10번마 어플리트 탑핏을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400m 경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산마 6등급의 1400 참 어려운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오랜만에 좀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말을 좀 압축을 하고 예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번마 최강장산, 2번마 고엘, 3번마 흥룡가무, 5번마 어서와, 그리고 11번마 질주대로. 저는 일단 이렇게 5마리만 뛴다라고 보고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뭐 나머지 말들은 솔직히 뭐 들어올 수도 있죠. 이변이라는 게 있으니까. 경마에는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자력으로 우승하기는 어려운 마필들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 이렇게 5마필이 좀 인기마가 될 텐데 이 마필들이 지금 어떻게 뛸 것이냐죠. 자, 이 경주에서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선행마는 5번마 어서와입니다. 이제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가 이제 하만식 기수의 좀 근성을 보여준 그런 경주였습니다. 계속 착승권에서 머물렀던 말이고요. 선의권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마땅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식 기수가 아마 강하게 좀 몰고 나올 가망이 좀 높고요. 자, 그랬을 때 안게이트에 있는 1번 최강장산, 직전 경주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스타트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좋은 끝걸음으로 올라왔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는지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는 게 과연
이 마필이 좀 직전 경주가 아쉬워서 빨리 지금 출전 주기를 잡은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향후에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전혀 엉뚱하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자, 이번 막 고웰은 최근에 조금 하향세입니다. 자, 저는 이 고웰이 아직도 국산마 6등급이다. 이거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5등급에서 지금 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6등급이네요. 자, 최근 세경주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추임력으로 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은 조금 늦은 편이기는 한데, 마지막 한 발을 갖고 가는 말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 이제 1700, 이 경주에선 좀 들어와야 되지 않았나 봤는데, 솔직히 이 1700은 추임마들한테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거리죠. 역시나 이 고엘도 이 1700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추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말이고요. 자, 흥룡가무는 직전 경주에 이제 2착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이기는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마필의 능력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직전 경주는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 경주였고요.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오피서 커맨드 계속해서 이제 그 아쉬움만 주는 마필이죠. 이런 마필이 지금 2등으로 팔렸던 그런 편성이었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좀 약했다라고 보고, 역시 이 마필도 추임력으로 뛰는 말이죠.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갖는 말은 역시 11번 마 질주대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살아날 때가 됐습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임력도 좋고요. 그러니까 출발만 제대로 된다면 당연히 마지막 한 발은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 임기훈 기수가 처음에 스타트가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뒤에서 경주를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3코너를 돌면서 이렇게 모든 마필들이 다 앞에 나갈 때 거의 3코너 꼴찌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금 이 3코너 돌 때 사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임기훈 기수가 이제 제어를 하면서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는 지금 놀라운 추임력을 보여줬는데, 이 차이가 너무 컸었죠. 그리고 이때 뛰었던 말들이 뭐 콜조이, 블랙인디, 우소룡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극복은 못했는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마필은 2세 때 특별 경주에 주로 출전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뛰었던 마필들의 편성이 이 마필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만 이 마필은 좀 잦은 병치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컨디션이 자기 컨디션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기는 한데, 자기 컨디션이라면 솔직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기현 기수가 직전 같은 실수만 하지 않고 초반에 어느 정도 좀 붙여서만 갈 수 있으면 마지막에서는 혼자 날라올 말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경주입니다. 자, 저는 이 경주를 지금 어떻게 보냐면요. 자, 1번 최강장산, 5번 어서와.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 자, 보이는 모습은 당연히 어서와가 선행을 할 겁니다. 근데 1번 최강장산이 직전 경주에 늦발하면서 경주를 망쳤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을 갖고 스타트를 늦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뒤에 바로 3번 흥룡감과 붙을 거고요. 요 뒤에 2번 고웰이 붙을 건데, 이 질주대로가 만약에 요 뒤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솔직히 좀 어려운 승부가 됩니다. 근데 임기현 기수가 한 요 정도 선에서 앞선에 좀 어느 정도만 붙여줄 수 있다면 마지막에는 당연히 뚫고 들어올 걸로 보이고, 선행마 2마리 중에서 1마리가 버티는 그림입니다. 근데 초반에 만약에 어서와와 최강장산 이 두 마필이 치열하게 싸워버린다면 이번 고엘에게도 어느 정도의 어부지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 5마필 중에서 저는 흥룡가무하고 고엘을 제일 약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 질주대로 이마필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최강장산, 5번 어서와, 이 두 마필의 입상권,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 날라올 수 있는 2번 마 고엘의
취입 이렇게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 국산마 5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1400m 경주가 될 것 같고요. 이번 경주는 완전히 인기마 접전구도입니다. 능력 차이가,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고요. 질주 스타일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좀 혼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선 3번마 라운더스타, 5번마 아델퓨펄, 7번마 무적불패, 8번마 영광의 특급, 11번마 록페가수스, 13번마 팀스카이, 14번마 밀리언메이커. 거의 출전하는 14마리 중에서 반 이상이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이에요. 근데 마필마다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마 라운더스타는 경주 스타일 자체가 외곽에서 날라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입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수가 이제 2호식 기수로 바뀌었고요. 부담 중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속 외곽에서 뛰던 말인데 이제 3번 게이트로 들어왔다는 거고,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입마인 라운더 스타일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5번마 아델피펄은 연속해서 지금 3착을 차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조금 아쉬운 그런 마필인데, 최시대 기수가 연속해서 기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최시대 기수가 요즘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긴 좋은 편인데, 이 마필도 전형적으로 보면 자유 스타일의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필을 나눌 때 선행, 선입, 추입, 자유마 이렇게 나누는데, 이 아델피펄은 늪발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또 추입으로 올라오는 마필이고요. 주로 이제 선입권에서 좀 붙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제가 늘 말하듯지만 이렇게 3착을 계속해서 하는 말은 마지막 결정력 부족의 말, 즉 다시 말하면 근성이 좀 부족한 마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7번마 무적불패 2번 나와서 이제 1착 1번, 2착 1번, 그래서 6군에서 이제 5군으로 승군한 마필입니다. 자, 일단 승군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와는 좀 다르죠. 상대가 좀 강해졌다라는 거고, 장점은 이제 부담 중량이 2kg 줄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진정으로 이 무적불패가 능력마인지 아닌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마필을 보시면요, 이게 500kg, 500kg 초반대 마필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잘 빠졌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마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불패는 좀 선입권에 붙여 뛰는 마필인데 향후의 발전 기대치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나중 문제고, 앞으로 경마를 함에 있어서 이 부산 경마장에서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8번마 영광의 특급도 역시 좀 발주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끈기 있게 뛰기는 하는데 이 마필은 글쎄요 좀 능력마들과의 경쟁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 이름값을 못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 마필은 주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던 말이에요.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던 말인데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마필의 특성을 많이 전수는 해줬겠죠. 자, 11번마 록페가수스, 이 마필에 지금 박재희 기수가 가서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박재희 기수가 주로 타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박재희 기수가 영광의 특급보다는 록페가수스가 더 좋다, 컨디션이 더 좋다라고 해서 보통은 이런 마필을 타는 경우가 많은데, 영광의 특급을 지금 김혜성 기수가 타니까 과연 어떻게 양보를 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한 거고요. 자, 13번마 팀스카이도 역시 5번마 아델피펄과 좀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쉬움이 남고 마지막 근성이 좀 부족한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9전을 뛰어서 2착만 한 번을 하고 3착만 3번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나올 거는 없다라고 봐야죠.
자, 최외곽에 14번마 밀리언 메이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향후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무적 불패와 함께 제일 높은 마이라고 보고요. 상당히 그 질주, 전개에 있어서 유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앞선에 붙여도 되고 뒤에서 올라와도 되는 마필입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이렇게 좀 발주가 많이 늦어지게 되면 좀 불안한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행 자세도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좀 믿고 가는 말은 이 14번마 밀리언 메이커입니다. 다만 이 최외곽으로 좀 밀려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 1400에서는 1200보다는 그렇게 자기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관문이 바로 14번마, 넘어야 할 관문이 1400m 경주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 밀리언 메이커, 그리고 7번 무적 불패, 3번 라운더 스타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을 하는 경주고요. 복병권으로는 5번마 아델 퓨펄. 솔직히 이 마필은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최시대 기수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마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당연히 인기를 끄는 말이 8번마 스테디 챔피언, 그리고 10번마 베스트 타임.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10마리뿐이 아예 추천하지 않는 경기에서 일단 보여준 걸음으로 봐서는 이 두 마필이 가장 앞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마리를 넘어설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경주입니다. 만약에 이 두 마필을 넘어설 말이 없어 보인다면 솔직히 단통 경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두 마필을 넘을 수 있는 말이 보인다면 8번, 10번의 조합은 여러분들이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8번, 10번이 뭐 당연히 저배당이기 때문에요. 뭐 방어를 위해서 간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방어의 의미도 지금 없는 배당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그러면 스테디 챔피언이나 베스트 타임을 꺾을 말이 뭐가 있느냐. 자, 전체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고요. 5등급에 1400입니다. 이 스테디 챔피언 이 마필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현재 5군에서 다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더비스트 13전을 뛰어서 한 번 우승한 말이고요. 이번 브라보 삭스는 외국산 말이죠. 레이팅이 깎여서 내려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3번 달려라 강산 16전을 뛰어서 우승 한 번, 2착 한 번. 김동수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 마필은 지금 2번 편성에서 선행도 가능한 말입니다. 쉽게 지우지는 못하죠. 자, 4번마 서던맨. 이 마필은 좀 인기권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보여주는 걸음이 너무 없습니다. 한 가지 이제 장취열 기수가 탄다는 게 조금은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자, 가가나는 좀 뒤로 돌리고 논스톱 위닝 가능성 있고요. 라오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필이고 마패봉은 이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앞선에서 볼 수 있는 말이 달려라 강산인데 지금 이 경주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마필이 뛰어나올지 모릅니다. 자, 8번 스테디 챔피언이 데뷔전에서 늑발을 했죠. 그리고 놀라운 추임력을 보여줬지만 솔직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혼자 뛴 추임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주에서 역시 늑발을 했는데 추임력을 발휘하며 2차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다면 이 마필은 추임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직전 경주 좀 약하다 싶으니까 선행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승군전을 지금 갔습니다. 근데 승군전인데 상대가 괜찮아요. 편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마필은 선추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떠나 인기마 10번마 베스트 타임은 7번을 뛰면서 우승 1번, 1착, 2착 3번을 했습니다. 자, 근데 2착 3번이 다 국산마 5군에서 거둔 기록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마필은 지금 국산마 5군에서 자기 몫은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국산마 지금 4군에 가 있어야 되는 말이죠. 그러면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2착이 더 많은 말은 근성이 조금 뭔가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필을 놓고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1착마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착차가 조금 난다는 얘기죠. 근데 다만 이 마필도 역시 선추입이 좀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은 갖고 있고요.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다. 편성에 따라서 이 마필은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편성은 지금 좀 괜찮은 편성을 만났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절대적으로 높을 것이다인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스테디 챔피언이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가지를 않는다면 어느 말이 선행을 갈 것이냐죠. 그랬을 때 3번 달려라 강산이 아까 말했듯이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는 거와 버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 달려라 강산이 앞선에서 뛸 것은 분명한데 버티지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앞선에서 뛴다 하더라도 압박이 이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직선주로 해서 말들이 막 뭉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경주를 주도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랬을 때 그나마 앞선에서 전개하면서 좀 버틸 수 있는 제가 보는 말은 5번마 강한합니다. 자, 12전을 뛰면서 1착 1번, 2착 1번, 3착 2번 뭐 볼 거 없죠? 네. 뭐 앞으로 향후 발전 기대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 이번 경주에는 편성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붙여서 뛸 수만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입형 마필이에요. 선입형 마필인데 이번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앞선에 붙여갈 수 있는 말이고요. 자, 논스톱 위닝은 이게 참 애매합니다. 말의 능력으로는 괜찮은데 직전 경주가 너무 안 좋았고요. 임다빈 기수가 타면서 계속 감량을 받았었는데 지금 조한별 기수가 타면서 감량의 이점이 조금은 없어졌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마필도 쉽게 물러날 마필은 아닌데,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7번말 라우지는 제가 왜 체크를 했냐면 이게 기습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마필이 기습선행을 가게 되면 전체적인 경주의 전개는 다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라우진이란 말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추임력으로 뛰던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은 좋은데 늘 아쉬움을 주다가 최근에는 좀 앞선에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선에 붙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뒷걸음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건 부진마입니다. 근데 다만 이 마필이 앞에 나오게 되면 경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번 경주는 특별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선행 나올 그럴 경주예요. 서든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완전히 뭉치게 됩니다. 이 뭉쳤을 때 어느 마필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가 뭉쳐있기 때문에 뒤에 마필이 올라오기가 조금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 저는 스테디 챔피언 가가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더 크다. 자, 기본적으로 스테디 챔피언의 베스트 타임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마필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마필 조합에 맞고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배팅하시든가,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질 것 같은데 특별히 올라갈 말은 없어 보인다? 이러면 또 배팅 쉬어야 되는 겁니다. 경마는 오늘 하루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마는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배팅에 좀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8번마 스테디 챔피언, 5번마 가가나, 10번마 베스트 타임, 그리고 6번마 논스톱이니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요. 결국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다만 가가나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배당은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보는 겁니다. 자, 부산 4경주 국산마 5등급의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요. 1200m 경주입니다. 이 1200m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에는 좀 변수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한테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9번마 원더풀킹, 10번마 해운대 바다, 11번마 국사스, 12번마 비스틀리 등이 좀 인기권의 말이 될 거고요. 그 외에 8번 이스트베리라든가 직전 경주에 좀 놀라운 추임력을 보였던 2번마 인피니티 파워 등이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요, 상당히 전개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선행은 제가 봤을 때는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하지만 13번마 한라누리가 나올 가망이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4번마 한샘물결, 여기에 12번마 비스틀리 정도가 가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9번 원더풀킹, 11번 굿삭스. 좀 한 대 좀 뭉쳐서 갈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이 뒤로 이제 8번마 이스트벨, 그리고 10번마 해운대 바다 등이 이렇게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제 치열한 경쟁이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기마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12번마 비스틀리 이마필하고 9번마 원더풀킹, 11번마 굿삭스 등이 이제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치열한 승부를 벌칠 것으로 보이고 2번마 인피니티 파워가 과연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저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할 13번마 한라누리나 4번마 한샘물결은 아무래도 뒷말들의 그 압박을 버텨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말은 11번마 굿삭스입니다. 이 마필은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던 마필이고요. 근데 좀 이 마필 자체가 좀 성적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지금 성장 속도를 좀 보이고 있어요. 직전 경주에서도 앞선에 붙였지만 아예 뒤로 좀 처지고 말았습니다. 이 마필이 이렇게 조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뒷다리가 약간은 좀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병합조교시의 그 같은 군에 있는 1군마저 라피도맨과 병합조교를 하는데 잘 따라갑니다. 오히려 굿삭스가 더 앞서는 걸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산마 1군마와 같이 병합조교를 하는데 밀리지 않는 걸음이다. 그렇다면 국산마 5군에서는 당연히 통할 수도 있는 그런 걸음으로 보여지고요.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한 9번마 원더풀킹, 이 마필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전형적으로 싫어하는 말입니다. 8번을 나왔는데 우승 없이 2창만 4번을 차지한 말. 다시 말하면 근성이 좀 부족한 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마필의 장점은 뭐냐? 전개가 자유롭다라는 거죠.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뒤에서 올라오는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개에 있어서도 자기 모습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고,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10번마 해운대 바다, 물론 그날 경주 기록이 좀 빠른 날이긴 했지만 어쨌든 1200m에서 13초 6이라는 기록, 그리고 앞선 전개를 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해운대 바다에도 좀 관심이 많을 텐데, 저는 이 인기마 중에서 10번마 해운대 바다는 조금은 약하게 봅니다. 일단은 지금 승군전이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다르다는 얘기고, 직전 경주에서는 앞선 전개를 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솔직히 전개의 포지션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앞선 전개를 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뒷심이 없는 마필은 아니지만 또 이 다른 뒷심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선 12번마 비스틀리, 뭐 가장 인기마가 되겠죠. 이 마필이 전개나 이런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 11번마 굿삭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저는 마필이 좀 살아났다라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1번마 굿삭스, 그리고 9번마 원더풀 킹까지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앞선에서 뭉쳐서 혼전이 일어난다면 마지막에 뚫고 들어올 수 있는 2번마 인피니티 파워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경주입니다. 전체 14마리가 지금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경주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경주의 인기마 중에 하나죠. 4번마 올댓 코리아.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18번을 뛰면서 1착 1번, 2착 2번, 3착 2번.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 성적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상승세에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좋은데, 부담 중량이 좀 제가 보기엔 높습니다. 계속 57, 57.5, 그리고 이제 58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이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이랬던 경주들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강한 편성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번 경주에서 이 4번 올댓 코리아는 조금 과대평가될 가망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기마죠. 6번마 터프맨.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2착 2번, 우승 2번. 100% 복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걸음도 양호하고 체격도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역시 장추열 기수가 4번을 다 입상을 시킨 장추열 기수와는 좀 찰떡궁합의 말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혼합군 경주예요. 자, 여기에 국산마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이 터프맨의 진정한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승군전을 국산마 경주로 가지 않고 혼합 경주로 갔다. 이 얘기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상당히 국산마 6군, 5군에서 잘 뛰어서 장래가 촉망됐던 말들이 혼합 4군의 그냥 중간 정도의 평성에 와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외산마들이 조금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터프맨이 과연 이번 경주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 터프맨이 향후 발전 기대치를 얼마나 갖고 갈 수 있느냐죠. 자, 그리고 7번마 썸붐. 순발력이 막강했던 말인데 최근 들어서 좀 하향세입니다. 이 마필이 좀 아쉬움이 좀 많은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아무래도 1400이다 보니까 솔직히 좀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1200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가 나온다면 이 마필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마 14번마 발베니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말인데, 계속해서 뭐 송지철 기수도 타고 임기훈 기수도 타고 유승환 기수 타다가 결국은 안토니오한테까지 넘어왔습니다.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아쉬웠던 경주죠. 직전 경주 정도라면 발베니가 마지막에 추입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좀 본인의 실력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 많은 역시 11번마 노던타임입니다. 자, 주행심사에서 그렇게 뭐 좋은 기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주행심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요, 의도적으로 좀 걸음을 숨겼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스타트도 그냥 설렁설렁 했고요. 마지막에도 그냥 잡고만 갔습니다. 그런데도 말이 알아서 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스트제트와 같이 조교를 했습니다. 자, 이스트제트가 어떤 말입니까? 지금 현재 단거리 거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런 이스트제트와도 대등한 걸음으로 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뷔전을 지금 1400을 택했다. 이건 어느 정도 이 마필의 능력을 좀 믿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400에 이 데뷔전으로 1400을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도 고가의 말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노돈 타임이 데뷔전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조교 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3번마 도깨비의 라스트 추위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혼합 4등급의 1400m는 늘 혼전이 벌어집니다. 어느 마필이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이 9번마 나는 스타 같은 경우에도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8번마 사리언이 위너는 전개의 이점이 좀 있는 말이고,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2번마 남편데이도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마다의 특징은 다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능력 차이는 좀 있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일단 11번마 노돈타임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국산마이긴 하지만 6번마 터프맨, 그리고 14번마 발베니까지 이렇게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3번마 도깨비의 라스트 추입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인기마의 4번마 올댓 코리아는 이번 편성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이는 편성입니다. 부산 5경주 국산마 3등급의 핸디캡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죠. 자, 이 경주에서는 제가 이 부경 경마장에서 질주 스타일을 제일 좋아하는 말 4번마 미라클 드리밍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12번을 나와서 9번의 이제 입상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선행으로도 나가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합니다. 근데 질주 스타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유스럽다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이 마필이 어떻게 뛰어야 될지 정해지지가 못한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초반에는, 그러니까 데뷔하고 초반에는 상당히 그 놀라운 추임력을 좀 보였었는데, 이 마필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약간 내측으로 좀 기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순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여지는 걸음으로는 저는 상당히 이 미라클 드리밍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지금 이번 경주에 이제 부담 중량이 조금 증가해서 결국 한계 중량을 넘어갔다라는 거. 과연 이 부담 중량을 버텨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9번마 최강손살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1600m 경주에 도전을 해서 아주 졸전을 펼쳤죠. 앞선에 나갔지만 마지막에 걸음이 급격하게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어쨌든 지금 오늘의 경주인 1200m에서는 이 마필을 따라갈 말이 솔직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과연 제 컨디션이냐, 이게 조금 중요하기는 한데 자기 모습만 보여질 수 있다면요, 솔직히 1200m에서는 상당히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말이 9번마 최강 쏜살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선행말을 앞에 두고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역전을 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1600m는 처음으로 이제 중거리 도전을 해서 좀 무리를 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이렇게 두 마리입니다. 만약에 현장 컨디션이 이 두 마리가 그냥 그런 대로 괜찮더라, 그러면 솔직히 다른 말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마필들이요, 다 아쉬움만 주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기 시작하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뭐 12번 동투자데이, 앞선에서 나가서 그냥 쭉 꽂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말이고요. 7번마 반지의 전설, 이 마필은 뭐 늘 나올 때마다 인기마죠. 근데 아쉬움만 계속 주는데,
이마필은 지금 조교대 모습 자체가 보면은 좀 바깥으로 기대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델 스파이크 뭐 최근 기록 상당히 안 좋지만 어쨌든 기본 능력은 갖고 있다. 그리고 좀 인기마가 될 3번마 원더풀 피스 이마필 직전 경주 아주 호기록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승군전에 나온다. 승군전은 아니죠. 자, 우승을 차지하고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경주가 상당히 좀 잘 안 풀렸었는데, 이호식 기수가 이제 기승하면서 상당히 전개도 좋아졌다. 그래서 이 원더풀 피스도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요. 솔직히 베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러클 드리밍 최강손살의 단방 경주로 좀 보는 경주고요. 만약에 좀 이변이 일어난다라면 저는 솔직히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12번 동투자데이 왜 앞선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12번 동투자데이 정도가 만약에 앞선에서 버티면 버틴다인데 그 확률도 그렇게 높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4번 미러클 드리밍 그리고 9번 최강 쏜살 이 두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고요. 복병을 보자면 12번마 동투자데이까지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역시 1400m 경주입니다. 오늘은 1400m 경주가 참 많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저는 3번 뉴문 오리어, 7번 클린업 해피, 8번 스피드고, 12번 검포. 이 네 마리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이 네 마리의 특징이 뭐냐? 다들 막강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주는 선행마들의 능력이 좀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추입을 해서 오는 말,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막 뭉쳐서 싸우게 되면 뒤에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주 전개가 상당히 빠를 거고요. 그렇다면 그냥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솔직히 따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이 선행마들이 다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이 3번 게이트에 있는 뉴문 워리어. 이 마필은 최근에 좀 하향세입니다. 이제 100% 승률을 자랑하다가 이제 승군전은 혼합 상군에 가서 승군전을 치렀는데 3착을 하고요. 또 호기 있게 그 혼합 상군에 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역시 4착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국산마 상군으로 돌아왔는데 직전 경주는 왜 이런 졸전을 펼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카빈 크로스라는 말은 뭐 원체 강한 말이니까 근데 이 뉴문 오리어가 이 카빈 크로스한테 그렇게 꼭 밀릴 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예 스타트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예 늑발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서 놀 수밖에 없죠. 그것도 천하의 문세영 기수가. 그러니까 이 경주는 솔직히 뉴문 워리어의 실력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적어도 4착, 5착 정도는 붙어서 뛰는 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착순 자체는 늦다 하더라도 스타트 타임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되게 빠른 경주들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충분히 앞선에서 경쟁력을 지금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자, 클린업 해피. 역시 최근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죠. 최근 경주에서 계속 이제 착수권에 들어오고 있고, 1착 2번, 이제 3착 1번. 특히 뭐 지난번 경기에서는 위즈 모먼트와 거의 동착으로 지금 들어왔죠. 그런 경주입니다. 그리고 앞선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교 상태가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가나와 이제 병합 조교를 하는데 쉽게 넘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경주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선행마가 강한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아차 삐끗하는 순간에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좀 생각해야 되고요. 자,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8번마 스피드고가 아마 최대 관심마가 될 겁니다. 5번을 뛰면서 3번 우승하고 1착 1번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이제 국산마 4군에서 직전 경주 우승하고 이제 국산마 3군으로 승본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분명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4군 때 뛰던 거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그런데 초반 스타트 능력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거의 뭐 도주성의 말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마체도 좀 당당한 마필이고요. 말 상태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앞선을 좀 장악할 것으로 보이고 이 마필이 앞선을 장악하게 되면 쉽게 다른 말들이 넘어서지는 못할 거고요. 12번마 검포는 강한 느낌 없이 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성적은 좀 안 좋죠. 하향세에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늘 앞선에 붙여뛰고 자기 걸음은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력으로 우승이 가능한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이 선행만 4마리의 경주라고 보여지는데 각각의 단점은 좀 있습니다. 뉴문 워리어는 최근 상승세가 한 푼 꺾였다라는 거, 클린업 해피는 말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스피드고는 승군전에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것, 검포는 강한 느낌이 별로 없는 마필인데 끈끈함으로 뛴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선행마 4마필만 딱 압축해서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8번마 스피드고, 그리고 3번마 뉴문 워리어, 12번마 검포, 이렇게 3마필을 좋게 보고요. 최고 인기마가 될 7번 클린업 해피를 복병으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6경주 오늘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경주고요. 경주거리가 1800m 경주거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쉽게 생각하면요. 5번마 톰메이트의 선행, 그리고 13번마 판타스틱맨의 취입, 이렇게 해서 끝난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예상이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개를 깰 수 있는 복병이 있느냐? 지금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경마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스포츠다. 과연 톰메이트가 마지막까지 1800m를 버틸 수 있느냐? 13번마 판타스틱맨이 마지막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좀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13번마 판타스틱맨은 뭐 직전 경주에서 4착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전 경주에서 이 같은 1800m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 국산마죠. 지금 경주 자체가 혼합군 경주기 때문에 외산마가 조금은 유리한데 이번 경주는 국산마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마 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선 경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죠. 8번을 뛰어서 6번 입상은 했는데 우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근성 있게 버티지는 못하는 말이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게 무너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역시 직전 경주도 혼합군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는 어쨌든 톰메이트가 좀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1800m를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텐데 지금 1600m도 좀 버텨왔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경 1800m는 서울의 1700m와 경주 전개가 좀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게이트에 있는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개에 이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경주에서 설명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말 미라클 드리밍, 이 톰메이트, 이 마필 조교 자체를 보면요 상당히 좀 가벼운 모습입니다. 가벼운 모습이고 잘 나가는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톰메이트가 어떤 면에서는 오경주에 말씀드렸던 미러클 드리밍이랑 질주 스타일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발전 기대치도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톱메이트는 지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봐줘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5번하고 13번의 전개를 과연 깰 수 있는 말이 있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엉뚱하게도 이번 경주 8번마 로열 페넌트 이 마필에 좀 눈길이 갑니다. 자, 8번을 나와서 3척만 한 번 한 말. 더 이상 볼 거 없는 말이죠. 솔직히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는 늘어난 경주 거리가 이 8번 로열 페넌트에게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은 좀 늦발을 하는 경향이 있는 말이거든요. 앞이 상당히 좀 느립니다. 근데 근성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말처럼 보이고요. 조교 상태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번마 성산파워 직전 경주 완전히 졸전을 펼쳤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 이 말을 추천을 했다가 아주 땅을 치고 후회를 했는데 이 마필은요 언제든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는데 맨 앞을 고집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력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마필입니다. 경주거리 경험도 많고 이제 5살이 됐고요. 벌써 전적도 30전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끈끈하게 버틴다면 1800에서 충분히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결국 5번하고 13번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 앞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 단방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의문이 좀 남는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13번마 환타스틱맨, 5번마 톰메이트, 그리고 8번마 로열 페넌트까지 세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복병으로 3번 성산파워까지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서울 7경주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마 2마리를 한번 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마 럭키월드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 경주에 우승을 차지했죠. 블랙루키, 고고스타 이런 마필들을 마지막 막판 라스트 트립이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재철 기수가 외곽에서 마지막 트립을 탁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상당히 좋았고요. 물론 비오고 불량주로였습니다. 근데 그 전 경주를 보시면 앞선에서 뛰고도 완전히 죽어버렸죠. 근데 이건 1700m 경주예요. 자, 이건 구민호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요. 그 전에도 역시 이착을 하기는 했습니다. 구민호 기수가 타고요. 근데 말이 약했죠. 이현종 기수가 타고도 그냥 앞선 좀 나오다가 뒤로 착 쳐져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번을 뛰는 동안에 이제 우승 1번, 이착 1번을 했는데 이 이착을 한 이 경주는 상대가 되게 약했던 경주. 다음에 직전 경주에서는 라스트에 아주 끝걸음이 좋았고 송재철 기수로 기수를 변경하면서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 승군전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승군전 편성이 상당히 좀 만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럭키월드가 이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좀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필이 글쎄요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좀 강한 말들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지게 되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마필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 좀 빠른 경주입니다. 1번마 가자플랜, 4번마 장수나범, 7번마 왕인행차, 8번마 골든제이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빨리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승군전을 바로 입상하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인기마인 외곽에 있는 10번마 아로마. 이 마필은 좀 순발력도 있고 마지막에 버티는 힘 이걸 가지고 국산마 6군에서 2착을 2번 차지하고 승군을 했습니다. 근데 승군한 이후에 계속 고생을 하고 있죠. 앞선을 나가서는 뒤에서 안 되고요. 선입권으로 전개를 해도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로마는 제가 봤을 때 국산마 5군에 좀 약편성을 가야지만 좀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물론 이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강한 편성은 아닌데 중하급 정도는 되는데 선행마들이 많은 경주죠. 자, 이 경주는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일단 게이트 2점에 있는 1번 가자 플랜이 상당히 빠르게 치고 나올 겁니다. 이마필은 원래 빠른 순발력으로 승부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승부난 이후에 그 순발력이 좀 많이 죽었는데 직전 경주에서 순발력을 발휘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착을 차지했는데 버티면서요. 이번에는 역시 이역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면서 게이트에 2점까지 안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두 한 자리는 차지하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7번 왕인 행차입니다. 이마필은 지금 내일 경주를 뛰는 모습을 뭐 봐야지만 최종적인 평가가 좀 나오겠지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앞서에서 뛰던가 아니면 뛰는 척하다 뒤로 빠지던가. 근데 저는 이마필이 컨디션이 회복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은 계속해서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끈기 있게 버티는 말이에요. 선추입,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다만 지금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는 걸리는데 마필의 능력으로 봐서는 절대 다른 말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자, 8번마 골든제이 역시 순발력으로 뛰는데 계속 바닥권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경주 잘못하면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경주 1번 가자 플랜 그리고 7번 왕인 행차 그리고 저는 이번 경주가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기 때문에요. 좀 엉뚱한 말을 놓고 한번 배팅을 좀 해볼 가치는 있다라고 봅니다. 5번마 와일드 우즈 이마필의 추입력을 좀 믿는 거고요. 외곽 게이트에 있지만 라운블러드가 선의권 자리를 잡고 간다면 붙어올 수도 있는 마필로 보여서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좀 인기마를 제외하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예상이기는 한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걸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제 전개 예상을 믿고 이렇게 4마리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의 재미있는 1700m 경주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죠. 1700m 경주는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안게이트 한번 봅시다. 빅토리킹 선행 안되죠. 시선집중 역시 선행 안됩니다. 윈드스카이 뭐 잘하면 좀 빨리 붙일 수는 있겠지만 역시 선행을 가는 말 아닙니다. 4번마 초인강자는 과거에는 좀 앞선에서 뛰던 말인데 최근에서 계속해서 순발력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안되죠. 이러다 보니까 안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의 선행마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 경주는 누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외곽에 있는 12번 에이스 켄트가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 딱 스타트가 되는데 안게이트의 말이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 외곽 게이트는 좀 길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데 지금 안게이트에 발빠른 말이 없다 보니까 12번 에이스 켄트가 좀 빨리 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안게이트에 있는 말들은 다 갇히게 될 거고요. 이 에이스 켄트를 따라 나올 수 있는 말이 7번마 A2Z입니다. 그러니까 12번 에이스 켄트가 이렇게 쓸 때 7번마 A2Z가 붙을 거고 요 안으로 역시 5번 롱뉴스가 이렇게 붙어서 들어갈 겁니다. 결국 저는 이 세 마필의 3파전으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선행마 그러니까 앞서에서 뛰는 말이 끝까지 버티고 나머지 마필들이 올라오기 힘들다는데 근데 경마가 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싱겁죠. 그리고 배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기서 보는 말이 10번마 싱글온 타임입니다.
비록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이 세 마필이 선행에서 막 싸울 때 10번마 싱그러운 타임이 안게이트로 딱 들어가서 어느 정도 붙이고만 들어간다면 마지막에 한 방을 쓸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물론 최근이 상당히 좀 안 좋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그래도 강한 마필들과 좀 많이 싸웠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싱그러운 타임에 마지막 출입 타임을 한번 좀 노려보는 거고요. 선행마 중에서는 솔직히 저는 인기 있는 롱뉴스나 에이스켄트보다는 A2Z를 더 좋게 봅니다. 자, 이 A2Z, 이 마필은 항상 근성으로 뛰는 말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으면서 버티기도 가능한 말이에요. 근데 항상 좀 아쉬움이 좀 난단 말이죠. 근데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계속해서 김하연 기수, 문정균 기수, 김하연 기수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수가 타고 흥발하기 뒤를 이어서 2차까지 갖다 댄 말입니다. 비록 이제 이번 경주에 김하연 기수가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A2Z가 선행을 나가게 되면 인기마이 12번마 에이스 켄트도 만만치 않은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A2Z가 상당히 좀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A2Z의 롱뉴스 그리고 싱그러운 타임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요, 기수가 임다빈 기수, 김하연 기수, 김효종 기수입니다. 물론 이 셋이 같이 손잡고 들어오지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감량 입장에 지금 수습 기수 둘이서 같이 들어온다? 이것도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말의 전개와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봤을 때 이제 전개를 예상하고 전체적인 승부를 예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기수의 변수도 물론 고려는 돼야 되지만 이런 경주에서는 크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경주 A2Z를 좋게 보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10번마 싱그러운 타임, 그리고 기본 능력 갖고 있는 5번마 롱뉴스까지 이렇게 세 마피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최외곽의 12번 에이스 켄트가 초반 도주를 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